네, 여러분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다 월요일 순서 함께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김건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가 오래간만에 2% 넘게 오릅니다. 뭐 이 때문은 아니겠지만 오늘 주요한 이슈로 삼성전자와 애플이 사상 처음으로 손잡는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삼성 TV에 아이튠즈가 탑재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이 삼성 TV 속으로 쏙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삼성전자와 애플의 콘텐츠 협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이번 협업은 삼성전자 TV 판매 적다는 영향이 예상되고요. 또 애플의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와 콘텐츠 협업을 통해 잠재적인 애플 고객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서로 윈윈 전략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애플은 어디로 돈을 벌었냐면 휴대폰이 이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성장이 휴대폰이 아니라 뭘로? 바로 콘텐츠? 이 콘텐츠 쪽으로 나가고 예.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삼성도 이것을 좀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삼성 같은 경우는 황금 분할이 되어 있죠. 그동안은 뭐 반도체에서 벌었다가 뭐 디스플레이에서 벌었다가 어떻게 보면 계속 휴대폰에서 벌었다 이렇게 계속 나눠가면서 그 삼성전자가 벌었었는데 이제는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이런 콘텐츠 쪽으로 조금 하나씩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삼성전자도 잠정 실적 발표. 내일 삼성전자 실적에 내일, 발표를 하는데요. 우선은 눈높이가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12조 원까지 영업이익이. 지난달만 하더라도 13조 대 얘기가 예. 나오다가 뭐 오늘 얘기가 나오는 건 11조까지도요? 후반까지 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11조 후반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야 그럼 1분기는 얼마나 나와라고 얘기를 하는데 10조가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그런 불안함까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미 실적에는 이미 여기는 다 반영이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온 다음에는 삼성전자의 가파른 상승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반도체 가격이 좀 반등이 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재고량이 생각보다 지금 현재 많이 쌓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구매자들이 조금 없다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자.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삼성전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240조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벌고 있는 것은 최소한 올해도 최소한 그래도 40조는 넘어간다. 자,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400조는 가도 누구도 뭘 하지 않는 주식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지금 현재 주가는 분명히 바닥권인 것은 맞다. 그런데 우선은 실적 쇼크는 분명히 나타날 거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잠정 실적 영업이익이 계속 하향 조정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는 뭐 13조, 이번 주는 뭐 12조, 11조까지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일단 실적 쇼크는 인지하고 가자. 네, 이제 올해의 앞으로의 좀 회복 관건은 무엇이 되겠느냐라는 건데 일단 저가의 동침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삼성 프리미엄 TV가 미국 진출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한 고점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애플과 삼성전자의 시너지 효과 한번 어느 정도일지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슈 중에 미중 차관급 회의가 굉장히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보이잖아요. 트럼프는 무역 합의를 중국과 이룰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무역 협상 타결의 공정적인 이슈가 이번 주에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자, 7일, 8일 차관급 무역 협상 미국과 동시에 중국 증시도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특히 중국이 경기 둔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혹시 미국이 좀 유리한 고지에 놓여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중국은 지준율을 1% 인하를 결정했잖아요. 지난해에도 4차례나 지준율을 인하한 바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 미중 차관급 무역 협상에서 무언가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요. 우선 좀 긍정적인 분위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중국 쪽에서 어떻게 보면 구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제 우리 너무 힘들어. 좀 이제 이렇게 타결을 시키자. 실제로 타결이 되지 않으면 3월 1일부터 다시 어떻게 보면 관세가 부과가 돼버린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근에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슈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저점은 나왔다라는 거. 그런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는 이것은 좀 물음표입니다. 실제로 올해에 대한 모습은 저점은 나왔으나 횡보일 가능성이 조금씩
커 보인다라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이게 같고요. 지금 증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점은 네, 그렇죠. 확인,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보다는 횡보. 현재 이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런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과 미국과 어찌됐든 협상을 했고 지금 현재 악수를 할 확률이 아주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이미 선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 시장이 다시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이 네.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그렇지만 한계, 윗단에 대한 이런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들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못할 경우 중국이 수백억 달러 관세를 지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애플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이 아닌 중국 때문이기 때문에 이번에 있는 애플 쇼크, 그러니까 애플 쇼크가 있었던 이유가 계속 기술력은 네. 성장하지 않는데 고가 정책만 펼쳤기 때문에 애플에 이런 위기가 온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여튼 이 애플 쇼크가 미국보다 중국이 더 클 것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부분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굉장히 관심이 네, 모아지고 그렇죠. 있는데요. 증시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1% 이상, 미증시도 상승 두드러졌고요. 근데 이게 상승이 아니라 네, 이제 그렇죠. 어떻게 보면, 횡보. 네,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좀 예. 횡보의 가능성이 좀 커 보이지 그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좀 얘기를 더 두고 계세요. 해드리겠습니다. 네. JP모건 컨퍼런스 이번에 그 제약바이오에 굉장히 큰 기대감이 있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네, 네. 오늘부터 네, 네, 시작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효과에 대한 부분이 제약바이오에 굉장히 컸잖아요. 유한양행이 좋은 소식을 이끌어냈습니다. 8,800억 규모의 신약 후보 기술 수출 소식에 오늘 주가 10% 이상 급등인데요. 유한양행이 미국의 제약기업인 길리어드와 8,800억 원의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신약 후보물질 기술 수출 계획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항암제와 디스크 치료제에 이어 또 한 번의 대형 기술 수출에 성공을 했고요. 자, 이번 상승으로 다른 제약 바이오주까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어떻게 보면 IT가 사실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횡보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타 다른 업종들은 의외로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수 베팅보다는 종목 베팅이 올해는 좀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이런 섹터로 바로 이 제약 바이오를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아침에 급등 19% 이상으로 상승해서 시작을 했지만 계속해서 좀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뉴스에 팔아라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큰 이슈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술 수출은 주로 어느 때 많이 이루어지냐면요. 전임상 단계나 임상 1상 정도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유한양행이나 다른 여타 업체들이 여기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이제 시작이 되면 어떤 얘기 아마도 기술 수출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2상, 3상이 넘어가는 거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되냐면 파트너사를 찾기 시작합니다. 바로 유통을 시켜주거나 이렇게 앞으로의 어떤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파트너사를 찾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어떤 회사가 됐다? 이제는 제약 바이오의 어떻게 보면 탑픽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제약사가 됐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가 이번에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유한양행은 그냥 약을 파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신약 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을 한 단계 더 높이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여건이 마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도 지금보다 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돼서 한 30만 원 언저리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30만 원 언저리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는 기대가네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 장 시작한 지 지금 1시간 네네. 가량 된 것을 봤을 때 상승폭이 좀 두나요? 예, 연봉을 지금은 보이고 어떻게 있죠. 보면, 네. 10% 이상 상승했다가 어떻게 보면 19% 이상 갔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7% 7% 된 데까지 내려왔는데 어떻게 보면 뉴스의 팔아라를 어떻게 보면 정석적으로 좀 지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이 기사 이런 기술 수출이 계속 이뤄짐에 따라 유한양행의 밸류에이션 한 그렇죠. 단계 업그레이드될 자신감을 그렇네, 내비쳤다. 네. 말씀해 주셨군요. 이번 기술 수출을 통해서요. 계약 총액이 약 7억 8,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820억 원으로 계약금을 한 170억 원 우선 지급받게 되고요. 개발 단계가 진척될 때마다 받게 되는 마일스톤은 7억 7천만 달러로 예상이 됩니다. 유한양행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만 오늘 더 볼게요. 미국의 셧다운이 계속 진행 중인데 그렇죠. 이 부분이 계속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부분. 14일째 미국의 셧다운, 합의 도출 또 실패. 트럼프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 위협을 나타냈는데 미중 무역 협상
샷다운과 별개로 또 어떤 이슈를 바라보면 될까요? 자, 우선은 그렇습니다. 셧다운이 됐다라는 것은 사실은 계속해서 그 밀고 당기기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민주당 쪽에서는 뭘 요구하고 있냐? 야, 그냥 우리 굳이 장벽 안 지어도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는 아니야, 나는 무조건 장벽을 지어야 돼. 한 5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왈가왈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길어져 버리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생이나 여러 가지 치안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 긴급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줄 타기를 점점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분위기는 분명히 이것은 해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셧다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짧게 끝났는데 이번엔 좀 예외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근데 조만간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몇 년 동안 셧다운 이어갈 수 있다고 네. 위협의 목소리를 냈지만 아마 해결의 그렇죠. 네. 실마리를 가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일단 백악관에서 2차 회의를 가졌지만 강대강의 대치가 지속됨으로써 협의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부자들의 경제신문입니다. 함께했습니다.